캄보디아 범죄단지 이른바 웬치에 최근 3차례나 다녀온 연루자를 연합뉴스TV 취재진이 직접 만났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입을 열었는데 현지에서 사망자가 더 있을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고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3차례나 캄보디아에 다녀온 50대 A씨,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신용불량자인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통장을 며칠 빌려주면 대가로 1,200만 원가량을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제안을 받습니다. 모집 브로커, 소위 장집과 접촉한 A씨는 성금을 일부 받고 지난 8월 20일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50PC를 한다 하면 아무도 안 갑니다. 슬쩍 끊어놓고 아들이 지금 20대인데 아무리 돈 있고 해도 바보가 캄보디아 무서운 동네인데 알고 구인 사이트 보고 간다고 방송 계속 나오는데 그래 가는 데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고 90%는 다 한국하고 중간책 모집책이 꼬시가 가는 겁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 도착한 그는 현지 경찰이 제지도 받지 않고 범죄단지 소위 웬치에 손쉽게 들어왔습니다. 하니까 입구에 경찰이 서 있어요. 100달러에서 150달러를 주면은 무사통과합니다. 수백 군데에 달하는 웬치는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코인 투자 사기 등을 하는데 범죄 정도에 따라 강, 중, 약으로 나뉜다고 A씨는 전합니다. 강의 경우 인신매매도 이루어지며 협박뿐만 아니라 폭행 등도 자행된다고 말합니다. 돈 갖고 장난치면은 진짜 죽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죽으나에 텔레비에 지금 두명 나오는데 죽으나 옛날까지 치면은 내가 알기로는 난 죽으나 50명, 100명 넘게 된다 봅니다. 근데 시중에 아들 다 죽었습니다. 몬사라에 진짜로 소업장이 있습니다. 소업장이 있어요. 사람 태우는데. 현지에는 한국인들이 적어도 1,000명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인들이 표적이 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장난치기 통장 장갑하기 제일 좋은 게 우리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들이 일본 최고 손님 한번 올리고 하는 거 제일 쉬운 거.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한때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A씨는 뒤늦게 참여하며 자수했고 현재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거 계좌가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는 거 맞고 경찰에서 그래서 내가 어제 자수를 했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 중국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등지에서 활동 중인 중국인들의 범죄 조직 소탕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5년간 36만 명을 압송해서 재판에 넘겼는데요. 동남아 사기 범죄 대부분은 중국계 폭력 조직과 연계돼 있고 삼합회가 핵심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수갑을 찬 채 비행기에서 끌려 나오는 사람들. 지난해 4월 캄보디아에서 도박과 통신 사기 혐의로 붙잡힌 용의자 130명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에도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소탕 작전을 벌여 240명의 피의자를 전 세계로 압송한 바 있습니다. 中国正同泰国、缅甸等国家积极开展双多边合作，综合施策，标本兼治，合力封堵不法分子在有关国家流窜作案。 지난 5년간 중국이 통신 사기와 도박 등으로 동남아 등지에서 붙잡은 용의자는 우두머리 3,400명을 비롯해 36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작년 한 해에만 39명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고 중국 최고검찰은 밝혔는데 최근 중국 법원은 중국 유명 배우 왕싱 사건과 연루된 미얀마 중국계 범죄 조직 밍씨 가문 일당 11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温州市中级人民法院对明家犯罪集团案一审公开宣判，明国平、明真真等11人被判处死刑。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계 범죄자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체들은 캄보디아에서 장학재단 운영 등 자선 사업가를 자처하며 강제 노동 수용소 운영과 대규모 암호화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천즈 프린스 그룹 회장이 도피 중이라는 외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천즈 외에도 중국계 슈아이민과 둥러청, 저즈장 등 사업가들이 범죄 배후로 지목되는데 실제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내 온라인 사기 범죄 대부분은 중국계 폭력 조직과 연계돼 있고 삼합회가 핵심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현지에서 중국이 대규모 소탕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건 중국의 영향력 때문이란 분석인데 현지 정권과의 결탁한 대형 범죄 조직을 엄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캄보디아에 본사를 둔 국제 사기 조직을 강력 제재했습니다. 한국인을 감금하고 범죄에 동원하며 고문, 살해까지 한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 다른 나라들도 벼르고 있었다는 듯 칼을 빼들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과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가 영국 정부와 공조해 미국과 동맹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조직을 제재했습니다. 제재 핵심 대상은 캄보디아에 본사를 둔 프린스그룹.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등에 카지노와 사기센터 단지를 세우고 대리인을 통해 운영에 관여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정부는 초국가적 사기로 미국민들이 수십억 달러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프린스그룹은 인신매매와 현대판 노예제로 운영되는 사기 단지의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프린스그룹을 초국가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고 수장인 천주 회장 등에 대한 146건의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주 중인 천주 회장을 사기와 자금 세탁 등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한화 21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몰수하기 위한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1987년 중국 태생의 천주 회장은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고 키프로스와 바누아투 등에서도 시민권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 재무부는 자금 세탁에 가담한 캄보디아 금융사 후이원 그룹도 미 금융체계에서 차단했습니다. 세탁 자금의 규모는 5조 7천억 원 정도로 북한이 해킹한 가상화폐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국 역시 천주 회장과 그 측근 등이 소유한 런던의 230억 원짜리 고급 저택과 1,900억 원 상당의 아파트 등 부동산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가디언은 천주와 프린스그룹은 전 세계 피해자들을 속이고 인신매매하고 고문했다며 최근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례를 전했습니다. 국제범죄 조직의 사이버 사기와 자금 세탁이 세계적인 사회 문제로 번지면서 각국 정부의 합동 대응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이처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 감금 범죄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캄보디아와 인접한 베트남 접경 지역에서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간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와 맞닿은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30대 한국인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8일입니다. 시신의 폭행 등 타살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탈출한 한국인으로부터 A씨가 현지 호텔에 장기간 감금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간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도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A씨의 시신은 부검을 마치고 유족에게 인도돼 화장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캄보디아 바벳 등 접경지 범죄단체들은 최근 캄보디아 당국의 감시가 삼엄해지면서 근거지를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붙잡혀 현지에서 구금 중인 한국인 63명 가운데 2명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국내 공항에 도착한 인원은 수사 관할서에서 체포해 수사한다며 대부분 인원이 현재 입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61명에 대해서도 신속한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캄보디아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게 납치 감금을 하거나 피싱 범죄를 벌인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자수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특별기관에 자수하고 공범 또는 다른 조직원과 관련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선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오늘도 캄보디아 사태가 대통령실 내 여러 점검회의 계기에 중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 다양한 조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오늘도 계속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하셨으며 재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조치 사항을 지난 하루 동안의 진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고 드린 대로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응팀이 어제 자정경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간 오전에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장관급인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만나서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합동 대응팀이 이와는 별도로 양측 간의 현지 공조,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의 조속한 송환, 사망자 부검 운구 관련 감측화의 합의를 도출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스캠 단지 현장 점검 시에 합동 대응팀이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제 정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서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여타 지역 여행경보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는 여행금지입니다. 해당 지역에 방문,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은 캄포추 내의 보코산, 바벳시, 포이펫시 등입니다. 사법당국 또한 캄보디아 관련 온라인 게시물 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추가 피해 범죄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려는 차원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 공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바 있듯이 동남아에서의 온라인 스캠 산업은 몇몇 개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약 20만 명 정도가 종사하는 거대한 조직형 산업이자 초국경 범죄 유형입니다. 따라서 우리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각국의 사법주권을 존중해야 하는 측면 등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초국경 범죄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위협한다면 우리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와 같은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이외에도 인근국과 관련 주요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계획을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야겠지만 우선 추진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뿐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 190개 제외공간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해당 국과 공조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미 간에도 외교적, 사법적 공조를 강화해서 국제범죄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환수하고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도 유관 부처 협의를 통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UN 차원에서도 인권을 담당하는 총회 3위원회, 마약위원회 등에서 피해자 인권 침해 긴급 대응, 법 집행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역량 강화 지원 등 공조 방안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외에 OECD에서도 불법 자금 유통과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한 주요 선진국 간 거버넌스와 정책 조율 차원의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특히 스캠 산업이 급증한 소재지인 아세안 차원에서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를 활용해서 아세안 치안 당국과의 합동 수사 등 공조 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적인 노력입니다. 이 같은 조직형 피싱 범죄는 국외 피해자 구출 및 보호 등과 같은 외교적 대응만으로는 근절이 어렵습니다. 근원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초국경적 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 구조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적으로 취업 사이트 점검과 같은 사전 예방, 현지 피해자 구출과 같은 현장 대응, 연루자 파악 및 의혹 처리,
등 사후 대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의 관련 노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캄보디아로 우리 국민들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 게시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 등을 활용해서 삭제 등의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우리 언론이 작금의 사태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서 지적 보도해 주시는 내용은 저희들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점을 성찰하고 우리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님을 포함하여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캄보디아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큰 뉴스로 다루어지기 오래전부터 이미 대통령님께서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시는 등 수차례 이 사건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신 바 있습니다. 저희가 기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한 4회 이상 관련 보고와 지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께 캄보디아의 인력 증원, 여행경보 상향, 치안기관 공조 강화, 취업 포털 사이트 조치, 스캠 TF 설치 등에 대해서 보고하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던 차입니다. 어제 보도된 베트남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우리 국민 사망 사건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것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월 8일 날 베트남 캄보디아 국경의 베트남 쪽 검문소에서 쓰러진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 해당 공관에서는 사망 사실을 인지한 직후에 베트남 공안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고, 유족의 베트남 입국 바로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10월 9일이 되겠는데 를 지원하고, 부검은 10월 1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유해 운구는 10월 1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속히 영사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부족함은 없는지 재차 검토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및 예산 등 차원에서 획기적인 조치도 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 현장의 정부 합동 대응팀,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이 총력을 기울여서 외교적, 사법적 대응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고, 진전 상황이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합동 대응팀의 현장 브리핑 이외에도 현재 외교장관 주재 캄보디아와 인근 지역 공관장 간의 화상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도 외교부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제 모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캄보디아 내 온라인 사기 범죄에 동원된 한국인 규모가 1,000명 남짓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단속으로 검거된 우리 국민 60여 명의 주말 내 송환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번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향후 대응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이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범죄에 종사하는 한국인 규모를 1,000명 남짓으로 추정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에는 한국인을 포함해 다양한 국적의 약 20만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게 위 실장의 전언입니다. 정부는 이들 중 최근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에 따라 검거된 한국인 범죄 혐의자 63명의 조속한 송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위 실장은 송환을 위해 항공편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주말까지는 송환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현지에서 우리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시신 운구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위 실장은 밝혔습니다. 시신 운구가 늦어진 이유는 유가족 측이 요구한 공동 부검과 관련해 캄보디아 측에서 내부 절차에 시간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잘 매듭짓는 등 향후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는 앞서 발표된 대로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 현지에 급파합니다. 외교부 2차관과 경찰청 국수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응팀은 오늘 저녁 출국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측과 합의한 스캠 공동 대응 TF, 코리아 데스크 설치 등에 대한 논의도 이번 계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 실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도 감금 상태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 신속히 한국으로 귀국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로 돌아온 한국인이 캄보디아 스캠 산업에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